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마 축소 수술과 이마 거상술, 그리고 미간 주름 절제술, 그리고 보톡스에 대해서 이마 쪽을 중심으로 비교하는 내용을 가지고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성형외과 의사마다 자신이 더 선호하거나 또는 자신이 더 좋아하거나 자신이 미적 감각에 의해서 의견은 다 다를 수 있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무엇은 하고 무엇은 안 하고 이런 종류의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한 공평한 의견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마 축소 수술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마 축소술에 대해서 먼저 역사가 나와야 되는데요. 예전에는 이마 거상술이라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관상절개입니다. 저로 보면 이렇게 관상이라는 게 이렇게 그러니까 갓근처럼 이렇게 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수술이 너무 크니까 조금 작게 했던 방법이 있는데 그게 헤어라인 앞을 절제해서 이마 거상을 했던 수술입니다. 그런데 이 수술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엔도타인이라는 어떤 여기에 걸어주는 물질이 나오고 나서부터는 이 이마 헤어라인, 이마 앞선을 절제하는 수술은 실제로는 없어져 버리게 돼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또 새로운 컴백의 기회를 맞게 되었는데 어떻게 맞게 되었냐면 이걸 이마 축소술로 선전을 한 거예요. 이게 왜 이마 축소가 되냐면 실제로 이 수술을 할 때 이렇게 이마 조직의 피부를 제거하고 꼬매거든요. 그러면 이마 조직을 당겨오니까 당연히 축소는 일어나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두 가지 정도의 큰 단점이 있어요. 제일 중요한 첫 번째 단점은 이마 축소술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엄청난 두통에 시달린다는 겁니다. 간혹 우울증에 빠지는 사람이 있을 정도예요. 근데 그 빈도가 30명에 1명, 100명에 1명이 아니라 그 빈도가 꽤 높아요. 그래서 저는 이마 축소 수술을 잘 시행해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간혹 이렇게 M자형 탈모인 것처럼 여자분인 경우에도 이렇게 뒤쪽 헤어라인이 더 뒤로 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마 축소술에서 이렇게 라인이 뒤로 가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게 뒤로 가면 너무 절개선이 커지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앞쪽에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M자형인 경우에는 M자형을 더 강조하는 라인이 돼버려요. 이게 이마도 올라가지만 이쪽 헤어라인은 결국은 내려가게 되니까 M자형을 강조할 수 있는 라인이 되고요. 두 번째 부작용은 이게 흉터가 남는다 안 남는다로 따지면 흉터는 남는 거거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마 축소술이라는 게 그 이전부터 있었던 굉장히 오래된 이마 거상술의 한 방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왜 사장됐었냐? 똑같은 이유예요. 두통과 흉터. 그리고 많은 분들이 난 이마가 넓다고 생각하면 머리를 내리고 다녀요. 그래서 이마 축소술을 하고 나면 이마를 까고 싶어 해서 이마 거상술을 하는데 여기 흉터가 있으면 이마를 까는 데서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나는 엔도타인도 싫고 내시경도 싫고 난 어떻게든 째서 뭔가 하고 싶다. 그러면 관상절개술을 해야 되는데 그건 너무 커요. 그 다음 나온 방법은 엔도타인 이마 거상이에요. 엔도타인은 타인이 가시란 뜻이에요. 이 안쪽에 가시를 6개 정도, 미니 엔도타인 경우에 한 4개 정도를 여기에 고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뼈에다가 안전하게 드릴로 구멍을 뚫고 고정을 하는 건데 그 재료는 뭐냐면 저희가 보통 팔다리가 뼈에 다쳤을 때 그걸 이어주는 녹는 나사와 똑같은 성분으로 되어 있어요. 그걸 이마를 올리는 재료로 사용했던 게 엔도타인이거든요. 물론 상품명이긴 해요. 그래서 그 재료가 굉장히 유용하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이마 거상을 한다고 해서 다 엔도타인을 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엔도타인 수술료의 대부분은 일정 많은 부분은 엔도타인 재료비거든요. 그래서 이 재료를 사용하지 않고 뼈에다가 구멍을 뚫거나 또는 실로 걸어주거나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하긴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가장 안전한 건 엔도타인이라고 생각하고요. 엔도타인의 또 하나의 장점은 여기에 금속 나사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CT나 MRI 찍을 때에도 훨씬 안전하고
또 엔도타인을 후에 효과가 떨어졌으면 녹는 나사기 때문에 다음에 또 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자, 그 다음에는 이렇게 이마를 거상하고 나면 많은 또 단점이 보이게 돼요. 흔히들 말씀하시는 건 이런 거죠. 저 여기 튀어나왔어요. 여기 들어갔어요. 뭐 이마에 주름이 남았어요. 미간에 주름이 남았어요. 그런 거거든요. 미간의 주름은 이마 거상 후에도 일정 부분 남게 되고 너무 남게 되면 저는 주름을 절제해서 꼬매는 수술을 해드리고 있어요. 뭐 궁극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이마 거상술로도 해결 안 된다면 보통 그걸 권하고요. 또는 경우에 따라서 필러를 권해드리기도 해요. 자, 여기서 보톡스하고 구별을 해야 되는데 보톡스는 원래는 미국의 안과 의사가 개발한 약이에요. 사실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제 그걸 개발했는데 하다 보니까 그 주변에 미간 주름이 펴지는 효과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캐나다의 의사들이 피부과 의사가 그걸 최초로 임상에 응용해서 보톡스를 개발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보톡스는 여러 주름 중에서 미간 주름에 가장 탁월한 효과를 보이는 것 같아요. 우연히 발견된 것도 미간이지만. 그래서 보톡스의 효과는 좋지만, 하지만 단점이 있어요. 보톡스는 근육을 수축시킨단 말이에요. 근육이 움직이지 않게 해요. 그러면 이걸 올리는 방향, 이마의 거상의 방향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내리는 방향으로 작동하게 돼요. 그래서 이마 보톡스의 가장 큰 부작용은 실제로는 선생님 저 눈뜨기 어려워요. 이렇게 말하는 거가 되거든요. 그래서 보톡스로는 거상의 효과를 누릴 수는 없다. 만약 거상의 효과를 누리고 싶으면 그거는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마 축소술을 하거나 이마 거상술을 하거나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보톡스는 이거랑은 약간 전혀 반대 방향의 효과를 주게 되고 저도 물론 경우에 따라서 이마 거상술을 하고 필요할 때는 보톡스를 놓기도 하고 필러를 놓기도 하고 또는 뭐 미간주름 절제술을 하기도 합니다만 방향상 따지면 원칙은 그렇다는 걸 충분히 아시고 본인에게 맞는 성형을 고르시고 제 설명 이후에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시면 본인에게 맞는 성형은 어떤 건지 가까운 성형외과 전문의 병원 찾아서 잘 상담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